영국 일간 가디언은 태평양 약탈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중국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톤가, 바누아투 등의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남태평양 국가들의 목재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운송되며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2019년 기준 목재 수출액이 6억 9천만 달러로, 이는 에펠탑 같은 구조물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이 이처럼 남태평양의 자원을 싹쓸이하는 건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9년 불법 벌목이나 산림 파괴와 관련된 목재의 구매를 금지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지만 인식이 낮기도 하고 허울 좋은 법 개정일 뿐 실행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미국 등에선 불법 목재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실질적인 단속이 잘 이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말라이타 섬 나우루아 마을은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아름드리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이었지만 지금은 진흙밭에 통나무만 쌓인 황량한 모습으로 솔로몬 제도는 중국으로 대규모 목재 수출이 이뤄지면서 무분별한 벌목으로 2000년 이후 전체 자연림의 7%를 잃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벌목이 이뤄진다면 2036년에는 자연림 전체가 사라질 것이란 경고를 받았습니다. 셰인 맥레오드 호주 싱크탱크 로우 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공급 라인이 짧다는 장점을 활용해 태평양 자원을 독점적하면서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이 식용만 보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빌 로렌스 제임스 쿡 대학 생태학 교수는 중국이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문제는 당장 불법 벌목 등이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국가들의 과도한 천연자원 의존, 그리고 정치적 부패 때문인데요. 렐라 스탠리 글로벌 위트니스 정책 고문은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모두 정치인들의 부패가 심각한 국가들로 울창한 산림과 아름다운 자신의 나라를 망치는 중국인들과 한 통속으로 당장 눈앞에 돈만 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850년부터 100년이 넘는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탓에 이렇다 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던 태평양 지역에 최빈국으로 선정된 이 제도국들이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려고 손잡은 것이 하필 메뚜기처럼 자원을 황폐화시키기로 유명한 중국인 것이죠. 중국 황사 영향으로 최악의 미세먼지가 불어닥치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투표 결과 노후 경유차 통행 제한 등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2%인 반면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이므로 큰 틀의 채널을 가동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 68%에 달할 만큼 중국이 지구의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라달란트 지역은 사막화가 진행될 위험이 큰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의 근원지이기도 한데요. 원래 잡풀도 안 자라는 모래땅 황무지였던 이곳은 사막화 지표 식물조차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몽골에선 아이 키우는 것보다 나무 돌보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몽골의 여름은 영상 40도씨, 겨울은 영하 40도씨, 혹독한 추위와 극심한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유명한 데다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중부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전후이고 북부 지역은 300mm 이상, 남부 지역은 100mm 이하의 강수량입니다. 세계 평균 800mm,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1250mm에 비하면 국토 전체가 매우 건조해 사람이든 말과 양과 염소 등 나무든 살기 힘든 곳이죠. 흡스굴, 셀렌게, hen티 등 몽골 북부 지역은 천연림지대로 산림이 울창한 반면 남부 지역은 메마른 황무지가 거의 대부분으로 설상가상 몽골은 숲에서 자연 낙지한 가지들을 이용하여 난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하여 고비 지역의 대표적인 자생종인 삭사울 자생지 12만 헥타르가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몽골의 주가는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열강들이 취했던 홀대 정책이 약해지고 몽골이 적극적으로 동진 정책을 취하면서 몽골이 요충지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4대 열강이 앞다투어 몽골에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주목받는 이유는 첫째,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내륙 국가로 러시아와 3,480km, 중국과는 4,673km라는 장대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위치 때문입니다. 몽골은 오랜 기간 중국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요충지로 몽골을 주목하고 있죠. 더군다나 몽골은 전임 대통령인 바가반드가 공식 석상에서
금덩이를 깔고 앉아 굶고 있는 딱한 처지라고 말할 정도로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몽골은 세계 8대 자원 부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000억 톤의 석탄과 5.4억 톤의 구리, 고비 사막에 매장된 50억 배럴의 석유는 캐는 것이 임자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이미 2005년부터 대한민국인지 몽골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산 자동차, 한국어 간판 한류 스타들의 포스터와 음악, 한국 드라마로 넘쳐납니다. 택시기사부터 고급 관료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한두 마디쯤은 알고 있고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몽골은 한반도를 피부치 같은 동반자로 여겨왔다. 사회주의를 하던 시절엔 북한과 끈끈한 정을 나눴고 자본주의로 바뀐 지금은 한국을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국은 몽골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 같다는 인하대 정치학과 몽골 유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는 몽골에 대해 무지하기도 합니다.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이 온다는 몽골의 오래된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푸른 아시아는 한국국제협력단과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등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후원으로 18년간 몽골에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나무를 주민 소득 사업과 연결시켜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현지 주민에게 임금을 지불해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감자와 채소, 비타민 나무 등 농사도 같이 지어 자립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심은 나무가 말라 죽기도 했지만 이제는 몽골 7개 지역에 580헥타르에 약 58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죠. 580헥타르는 축구장 795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국이 척박한 몽골에 나무를 심어 성공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방법부터 달랐습니다. 우선 식재 방법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국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자연 조건에는 묘목을 심은 후 묘목 주변을 지면보다 높게 두두거나 지면과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해주지만 몽골과 같이 강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는 묘목 주변을 지면보다 낮게 골을 파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고이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통의 작업보다 힘든 데다 매우 건조한 몽골의 토양은 어린 묘목이 빨리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 보습제를 넣는 작업까지 따르죠. 푸른 아시아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바양노르 지역에서 120헥타르에 걸쳐 나무를 심어 열배 면적인 1200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에서 모래먼지 폭풍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푸른 아시아가 만든 주민 자립 모델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14년 UN 사막화방지협약으로부터 생명의 토지상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죠. 이들은 나무를 심는 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괴에서 살림으로 인간의식을 진화시키는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명 비타민 나무로 불릴 정도로 비타민 함량이 높아 각광받고 있는 작물 차차르간을 재배하도록 해 이 열매를 투어 방문객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농업 전문가들이 몽골 현지로 넘어가 비닐하우스와 한국식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며 자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당 기술을 전수받은 몽골인들은 감자와 밀 각종 채소를 재배하며 황폐한 토지를 떠난 몽골인들이 고향으로 복귀하면서 지역 발전까지 꾀했습니다. 중국은 몽골을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강제로 참여시켰는데요. 몽골 입장에선 중국을 거역하면 유일한 무역로가 끊기는 데다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이익만을 위한 프로젝트는 몽골을 더욱 황폐하게 하고 이 여파로 우리나라는 몽골의 사막화로 피해를 보게 되었죠. 이에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민간 애교 차원으로 몽골 사막의 나무 심기로 몽골의 환경 개선뿐 아니라 사막에 농사가 가능해지는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안 그래도 역사적으로 가까운 친한 몽골을 더욱 한국의 편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7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거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몽골은 주변 4대 강국 구애를 마다하고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인 우애와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몽골은 중국의 구애 거절하고 미국을 비롯한 여타의 나라보다 한국을 동맹의 대상국으로 생각하고 토지를 한국에 100년간 조차하거나 국가연합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더라도 음침하게 뒤통수를 치거나 벗겨먹는 야만적인 처사를 할 나라는 아니라는 강한 믿음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유목국가에서 농업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는 몽골 정부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 몽골의 토지, 북한의 인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물론 몽골과 한국의 경제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경제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홍수 피해를 입은 산시성 내 석탄 광산 60곳이 폐쇄되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몽골에 심어놓은 나무와 중국의 상황이 겹치면서 맑은 하늘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중국이 망쳐버린 몽골의 자연과 경제를 복구하고 지구의 환경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래바람 타고 고비 사막으로 출동한 한국인은 몽골인처럼 몽고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선의와 선의가 만나 더욱 선한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